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분산 검정과 그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실습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품질 경영 기사 시험을 볼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두 집단에 대해서 검정하시오. 라고 이렇게 그냥 그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평균 검정을 하라는 건지 분산 검정을 하라는 건지 이게 지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균 검정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틀린 경우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 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제 그냥 검정을 해라 하면 그때는 무조건 분산 검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같을 거예요. 어, 이유는 우선 산포가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집단별로 산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그 뭔가 공정이나 이런 거에 안정돼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평균 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삼포가 우선 같은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삼포가 같다는 전제하에 평균을 검정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또 삼포의 차이, 삼포의 차이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렵죠,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군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사격을 하면 사격을 좀 잘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예, 총알이, 그러니까 탄알이 종이를 통과한 게 이, 그 표적지에서 중구난방으로 찍히는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봤을 때는 위로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항상 산포를 맞추는 이 작업이 중요하고 어렵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산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걸 자체를 약간 이 네 개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점을 좌에서 몇 번, 상으로 몇 번 하면 이 가운데에 맞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이제 군대 있을 때는 크리크 수정 해가면서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한번 그 분산도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플라스틱 판을 생산하는데 생산되는 판 두께 분산이 1.5mm를 초과하면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날 10개의 판을 랜덤 추출하여 두께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공정에 이상이 있는지 유의수준 5%로 검정하시오. 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모 분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그마, 모수에 대한 특성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고, 시그마 제곱이 1.5mm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음, 이런 걸 알고 있다. 모집단의 특성에서 그 모분산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를 씁니다. 분산 검정에서는요. 그리고 샘플은 10개였고요. 샘플 갖고 이제 우리는 통계량을 내면서 검정을 할 것입니다. 자, 우선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규모가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야. 어, 했을 때 이 규모가설을 보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판 두께의 분산은 1.5mm이다. 위에 언급한. 그냥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다. 대립가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판 두께의 분산은 1.5mm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러면 양측 검정으로 해야 됩니다. 양측 검정. 그래서 유의 수준은 특별한 말 없으면 대부분 95% 신뢰를 해야 되니까, 어, 알파는 5%. 다시 백분율을 풀면 100으로 나누면 0.05가 되고요. 양측 검정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0.025. 자, 검정 통계량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분자에 있는 이 S는 대문자 S, 편차 제곱합을 의미하고요. 편차 제곱합은 표본의 분산을, 표본의 분산을, 자유도를 곱하면, 편차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편차 제곱합을 구한 다음에 자유도로 나누면 분산이었죠. 표본 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한 겁니다. 음. 근데 요 편차 제곱합이 과거 분산과의 비율 차이, 비율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유의하냐, 안 하냐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위에 있던 데이터를 1부터 10번, 1부터 10번까지 제가 쭉 적어 봤고요. 그리고 편차 제곱은 뭐죠? 편차 제곱은 어, 평균하고 그러니까xi와 x바라는 평균 이 차이를 빼서 차이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냥 다음에 0이 되니까 0에 수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합니다. 제곱. 그래야지 음수도 양수가 되죠. 음. 그래서 각각 다 평균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뺀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 더했더니 46.4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분산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 분산은 스몰 s의 제곱이라는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죠. 요거는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눴어요. 자유도는 n-1이죠. 전체 개수 10개에서 1을 뺀 9, 9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5.15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요걸 제곱해서 만들었으니까 SQRT라는 루트를 분산에 씌워서 제곱근을 만들면 2.27이 됩니다. 자, 우선은, 그, 여기 보시면, 제곱합을 1점으로 하는 과거, 분산으로 나눴고, 그 비율이 약 30.93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산을 곱하기 자유도. 그죠? 9로 곱하고, 그거를, 똑같이 모분산하고 비교를 했죠. 비교를 하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30.93. 자, 30.93 정도면의 검조 통계량이면 이거를 그 귀무과서를 기각할지 말지 한번 보죠. 이것도 이 카이제곱 분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긴데요. 이거는 뭐 이쪽은 0 구간이고 이쪽은 이제 0보다 큰 쭉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비율로 봤을 때 아무리 줄어도 0 밖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몰린다고 보면 되고요. 비율이. 그리고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쪽은 무한대로 그냥 가겠죠. 0, 영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 비율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커지려면 비율이 크면 한참 또 크니까 쭉 늘어날 수도 있고. 음. 자, 이것도 0.025, 0.025. 그러니까 알파죠. 아,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좌측부터 쭉 보면 이렇게 쭉 흘러갔나 보면 0.025. 2분의 알파에서 자유도가 9인 경우.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예전에 노멀 스탠다드 인버스처럼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분포인데 카이 스퀘어 분포로 보면 0.025 구간에 자유도 9일 때가 요 삼포 비율이 2.7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 95%이 전체가 1이면 전체 1 중에서 이 95%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내가 믿어줄게. 이게 보는 게 2.7배라는 겁니다. 2.7배.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차서 오면 여기 있는 알파를 빼야지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입니다. 그렇죠? 전체 1에서 2분의 알파를 빼줘야 이쪽에 나오니까. 그래서 0.975가 됐고요. 0.975의 자유도 9. 똑같이 카이스퀘어 인버스에다가 0.975의 9를 넣으면 19.0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어, 2.7보다 아예 작지도 않고 19.02보다는 완전히 크죠. 벗어났네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음, 그래서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어, 분산이 현재 분산은 1.5mm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분산은 어 요거겠네요. 뭐 5.15로 뭐 변했다고 하겠네요. 5.15. 5.15. 음. 그래서 뭐 이거 점 추정하면 현재 분산은 5.15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 구간 추정을 하면 실내 하한과 상한을 구해야 되겠죠.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95% 실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좌측을 보니까 요거 자유도죠. 자유도. 자유도에다가 표본의 표본의 분산을 곱했어요. 어, 이게 곱했다는 건 즉 뭐죠? 아까 얘기했던 편차 제곱합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기 얘기했던 어, 이 곱한 거나 분산에다가 곱한 거나 자유도를 곱한 거나 어, 편차 제곱함이랑 같은 애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편차 제곱합의 나누기 어, 2분의 알파 상하는 아니, 하하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 있는 이 값으로 나누면 어, 2.4391이 하한이 되고요. 자, 여기는 2.77을 편차 제곱합을 2.7로 나누면 17.18이 됩니다. 그래서 2.439에서 17.182, 183.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분산 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알아봤고요. 어, 뭐 F분포도 개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다른 거 공부할 때도 어,
무리 없이 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